내일 당장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7명이 근육이 너무 약해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해가 갈수록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열혈 노인 채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데 꼭 필요한 5가지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근육량이 다른 나라 노인 인구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걱정되는 건 근육이 약해서 넘어지는 사고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만 하지 마세요.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최근에 밝혀낸 연구 결과를 보면 85세가 넘은 고령의 어르신들도 적절한 운동만 꾸준히 하면 3개월 만에 근육량이 20%나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죠. 87세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작년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엉덩이 뼈를 다쳤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근육이 너무 없대요. 그래서 하루 30분씩 운동을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요즘은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젊어지셨다고 하네요.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운동법은 이런 분들처럼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이에요.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복잡한 동작도 없습니다. 집에서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쉬운 운동들 뿐이에요. 하지만 효과만큼은 비싼 운동기구보다 훨씬 더 좋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운동법인 걷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걸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 걸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답니다. 왜 그런지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1000명을 3년 동안 지켜본 결과 바른 자세로 걷기 운동을 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넘어질 위험이 3배나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재미있는 건 같은 시간을 걸어도 바른 자세로 걸은 분들은 근육량이 2배 더 늘었다는 거예요. 82세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원래는 아침마다 산책했어요. 그런데 자꾸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프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걸을 때 자세가 엉망이었나 봐요. 운동 선생님한테 바른 자세를 배우고 그대로 했더니 3개월 만에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다리에 힘도 생겼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시선은 10m 앞을 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걸으면 목이 아프고 중심도 잃기 쉬워요. 어깨는 쭉 펴고 시선은 똑바로, 마치 먼 산을 보듯이 걸으면 됩니다. 둘째, 팔은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팔을 가만히 두거나 주머니에 넣고 걸으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요. 팔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면 허리도 덜 피곤하고 더 오래 걸을 수 있답니다. 셋째, 발은 11자로 똑바로 놓습니다. 발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돌리면 무릎에 무리가 가요. 마치 철길 위를 걷듯이 발가락이 앞을 향하게 하고 걸으세요. 넷째, 걸음 속도는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하세요. 너무 빨리 걸으면 금방 지치고 위험할 수 있어요.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가장 좋습니다. 빨리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걷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섯째,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세요. 발바닥 전체나 발끝부터 닿으면 무릎이 충격을 많이 받아요. 마치 계란을 밟듯이 부드럽게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천천히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옮기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숨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세요. 걸으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않으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면 차가운 공기가 폐를 자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자, 이제 걷기 운동을 시작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위험한 건 아직 괜찮아 하면서 무리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 어르신들이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의 절반이 욕심을 부리다 생긴 사고더군요. 79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30분만 걸으려고 했는데 기분이 좋아서 1시간을 걸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걷지도 못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시간을 정해서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5분씩 하루 3번이 좋습니다. 아침에 5분, 점심 먹고 5분, 저녁 먹고 5분. 이렇게 나눠서 하면 몸도 덜 힘들고 꾸준히 하기도 쉬워요. 준비 운동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냥 걷는 건데 준비 운동이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서울대병원 조사를 보니 준비 운동을 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부상 위험이 4배나 낮았다고 합니다. 준비 운동은 이렇게 하세요. 먼저 제자리에 서서 발목을 돌립니다. 양쪽으로 10번씩만 돌려주세요. 그 다음 무릎을 가볍게 구부렸다 펴니다. 이것도 10번이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허리를 양옆으로 살살 돌려줍니다. 꼭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날씨도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걷는 게 좋아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너무 덥거든요. 겨울에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때가 가장 따뜻하고 길도 잘 보이니까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은 걷지 마세요. 조심하면 되지 않나? 하실 수 있지만 실내에서 가볍게 걷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아파트 복도나 마트 같은 곳을 걸으셔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끝나고 나서도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물을 한 컵 꼭 드세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마셔야 해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10분 정도는 앉아서 쉬세요. 갑자기 움직이거나 누우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또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나 셋이서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아산병원에서 어르신 500명을 1년 동안 지켜봤더니 혼자 걷는 분들보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분들이 운동을 더 오래 지속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니까 치매 예방에도 좋더래요. 81세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혼자 걸었어요. 그런데 며칠 하다 보니 자꾸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같이 걷기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야기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운동 일지를 쓰는 거예요. 뭔가 어려운 거 아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달력에 동그라미만 치면 됩니다. 오늘 운동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세모.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어르신들을 2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그냥 운동만 하고 다른 그룹은 운동하고 달력에 표시도 했대요. 그랬더니 달력에 표시한 그룹이 6개월 뒤에도 80%가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냥 운동만 한 그룹은 30%밖에 안 됐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게 있어요. 걷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매일 이렇게 걷는데 뭐가 더 필요하죠?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걷기만 하면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걷기는 아주 좋은 운동이지만 근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빨리 줄어드는데 걷기만으로는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75세 박할아버지는 매일 1시간씩 걸으셨대요. 그런데도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다고 해요. 알고 보니 근력 운동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걷기만큼 중요한 근력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번째 운동법인 근력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이라니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요. 왜 그런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이가 60세만 넘어가도 1년에 근육이 1%씩 줄어든다고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년 근육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90세가 넘어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83세 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근력 운동을 시작했더니 3개월 만에 계단도 혼자 오르내릴 수 있게 됐어요. 요즘은 손주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는 김 선생님 말씀으로는 하루에 앉았다 일어나기 20번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온다고 해요. 먼저 식탁 의자나 방석을 깔고 앉으세요. 등받이 있는 의자가 좋아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앉으세요. 처음에는 5번만 해도 충분해요. 손으로 무릎을 짚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울대병원에서 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를 3개월 동안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릎 힘이 2배나 좋아졌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세예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일어날 때는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줍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앉을 때는 엉덩이부터 천천히 내립니다. 마치 뒤에 달걀이라도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요. 앉았다 일어나기가 익숙해지면 다른 운동도 하나씩 해보세요. 2번째로 소개해드릴 운동은 벽 짚고 팔 굽히기예요.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벽 앞에 서세요. 벽에서 한 걸음 정도 떨어져서 서는 게 좋아요. 2 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서 벽에 대고 천천히 팔을 굽혔다 펴니다. 마치 벽을 살살 밀어내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3번만 해도 좋아요.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77세 장할아버지는 이 운동으로 큰 변화를 겪으셨어요. 손자가 안아달라고 하면 팔에 힘이 없어서 못 안아줬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이 운동을 하니까 이제는 손자를 번쩍 들어 올릴 수도 있게 됐어요. 손자가 할아버지가 힘이 세졌다고 좋아하네요. 3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부엌 싱크대나 식탁을 살짝 잡고 서세요. 그리고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립니다. 까치발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5번만 하세요. 발 뒤꿈치 들기가 중요한 이유를 아세요?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걸을 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를 보니까 종아리 근육이 약한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4번째는 무릎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이에요.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들었다가 내립니다. 그 다음은 왼쪽.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듯이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각각 5번씩만 해보세요. 81세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 계단 한 계단이 너무 높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이제는 지하철역 계단도 혼자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운동들은 하루에 언제 하면 좋을까요? 텔레비전 보면서 해도 좋아요. 아침 드라마 한 편 보면서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뉴스 보면서 해도 되고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근력 운동을 할 때 꼭 조심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 횟수도 한 번에 늘리지 마세요. 3일에 한 번씩 한 번만 더 하는 거예요. 85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잘 되니까 욕심이 났어요. 5번 하던 걸 한 번에 20번씩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다음 날 온몸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씩 늘리는 게 결국 더 빨리 가는 길이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통증이에요.
운동하다가 어디 하나라도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조금 아픈 건 참아야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는 절대 참으면 안 돼요.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박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노인 운동에서 가장 위험한 게 통증을 참는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작은 통증도 크게 번질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력 운동만 하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근력 운동만 한 어르신들보다 균형 운동도 같이 한 어르신들이 훨씬 더 건강하더래요. 79세 최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근력 운동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자꾸 비틀거리고 중심을 못 잡았어요. 알고 보니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균형 잡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신기해요. 한 달 만에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노인 낙상 사고의 80%가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근력 운동만큼 중요한 균형 잡기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운동은 더 쉽고 재미있는데 효과는 정말 놀랍답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법인 균형 잡기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균형 잡기가 뭐가 운동이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귀 안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약해진다고 해요. 마치 오래된 저울처럼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주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82세 박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길을 걷다가 살짝만 돌아봐도 어지럽고 비틀거렸어요. 한 번은 그래서 크게 넘어진 적도 있었죠. 근데 균형 잡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뒤돌아보면서 걸어도 끄떡없답니다. 첫 번째로 해볼 운동은 외발석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식탁이나 싱크대를 한 손으로 잡고 하면 됩니다. 한쪽 발을 살짝만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5초만 해도 충분해요. 오른쪽 5초, 왼쪽 5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운동이냐 싶으시죠? 그런데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 운동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3개월 만에 균형 감각이 젊었을 때 수준으로 좋아졌대요. 두 번째 운동은 일자걸음입니다. 마치 줄타기 하듯이 한 발 앞에 한 발을 놓으면서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3걸음만 해도 좋아요. 이것도 꼭 벽이나 식탁을 한 손으로 짚고 하세요. 넘어질까봐 겁내실 필요 없어요. 세 번째는 팔 벌려 걷기입니다. 양팔을 살짝 벌리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마치 날개를 편 비행기처럼요. 처음에는 거실을 한 바퀴만 돌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는 법을 배우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처음부터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가족이나 친구가 옆에 있을 때 연습하세요.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혼자 해보시는 거예요. 79세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손주들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애들이 재미있어 하면서 할머니 화이팅 하고 응원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 저도 재미있더라고요. 한 달 하고 나니까 이제는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균형 잡기 운동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이 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장소예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방바닥이 가장 좋습니다. 이불이나 두꺼운 카펫 위에서는 하지 마세요. 발이 휘청거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낮 시간에 하세요. 저녁이나 밤에는 피곤할 때가 많잖아요. 피곤할 때 하면 넘어질 위험이 커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가벼울 때, 아니면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운동할 때는 꼭 편한 옷을 입으세요. 81세 최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평소 입던 긴 치마 입고 했다가 한번 크게 넘어졌어요. 그 뒤로는 꼭 운동복을 입고 해요. 바지가 훨씬 안전하더라고요. 신발도 중요해요.
실내화는 너무 미끄러우니까 운동할 때는 벗어두세요. 맨발이나 양말을 신고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직접 느끼면서 해야 균형 감각이 더 좋아진대요. 여기서 재미있는 운동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눈 감고 서 있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식탁이나 싱크대를 꼭 잡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을 감고 5초만 서 있어 보세요. 눈 감고 서 있는 게 뭐가 운동이에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운동이에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실험해봤더니 이 운동을 매일 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넘어질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84세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눈만 감아도 휘청거렸어요. 손주들이 옆에서 웃을 정도였죠. 그런데 한 달 정도 하니까 이제는 눈 감고도 30초 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발바닥으로 느끼는 감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균형 잡기 운동은 꼭 매일 하셔야 해요.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아침에 양치할 때 외발서기 해보고, 점심 먹고 일자걸음 해보고, 저녁에 텔레비전 볼 때 눈 감고 서 있기 해보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하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균형 잡기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몸은 유연성도 필요하거든요. 관절이 뻣뻣하면 아무리 균형 감각이 좋아도 움직이기가 불편하답니다. 이제 네 번째 운동인 유연성 운동을 알아볼게요. 쉽게 말해서 스트레칭이에요. 그냥 몸 쭉쭉 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뻣뻣해져요. 마치 오래 안 쓴 문처럼 삐걱거리고 잘 안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100세가 넘어도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이 부드러워질 수 있대요. 78세 최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양말 신는 것도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허리도 잘 굽혀지고 어깨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첫 번째로 해볼 동작은 어깨 돌리기예요. 의자에 앉아서 하면 됩니다. 양팔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어깨를 천천히 앞으로 동그랗게 돌려보세요. 10번 하고 나서 이번에는 뒤로 돌려보세요. 처음에는 뻣뻣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두 번째는 고개 돌리기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빨리 하면 안 됩니다. 마치 느린 영화처럼 천천히 움직여야 해요. 5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발목 돌리기예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드세요. 그리고 발목을 천천히 동그랗게 돌려보세요. 오른쪽으로 5번, 왼쪽으로 5번. 양쪽 발목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실험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대요. 이 간단한 스트레칭을 매일 한 어르신들은 3개월 만에 관절 움직임이 40%나 좋아졌다고 합니다. 81세 김할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나무처럼 뻣뻣했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칭을 시작하고부터는 아침부터 몸이 부드러워요. 요즘은 새벽 시장도 다녀오고 손주들이랑 공원도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스트레칭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안 됩니다. 최소 1시간은 기다리세요.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번째 동작은 허리 비틀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마치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요. 이때 허리만 돌리고 엉덩이는 그대로 두세요.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왼쪽으로도 해보세요. 각각 5번씩이면 충분해요. 85세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 보고 돌아올 때 뒤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고개 돌려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훨씬 수월해졌어요. 목도 덜 아프고 허리도 한결 부드러워졌죠. 5번째는 무릎 당기기예요. 침대나 바닥에 누워서 하는 운동입니다. 한쪽 무릎을 천천히 배 쪽으로 당겨보세요. 이때 다른 쪽 다리는 쭉 펴고 있어요.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마세요. 살짝만 당겨도 됩니다. 6번째는 팔 늘리기입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쭉 올려보세요. 마치 하늘에 있는 사과를 따려는 것처럼요. 이때 어깨가 귀에 닿을 듯 말 듯하게 해보세요. 5초 정도 유지했다가 내립니다. 이것도 5번이면 충분해요. 이런 운동들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 통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뻐근한 정도는 괜찮지만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83세 이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욕심을 부렸어요. 더 많이, 더 세게 하면 빨리 좋아질 것 같아서요. 그러다가 어깨를 다쳐서 1달 동안 고생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트레칭은 마라톤처럼 천천히 가는 게 더 빨리 가는 거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숨쉬기예요. 운동할 때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조용히 바람 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천천히 내쉬는 게 좋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숨을 잘 쉬면서 한 스트레칭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효과가 2배나 더 좋았대요.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은 숨쉬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매일 스트레칭을 하면 키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대요. 놀라셨죠? 나이가 들면서 척추가 눌려서 키가 조금씩 줄어드는데 스트레칭으로 이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77세 장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작년에 키를 재보니 3cm나 줄어 있더라고요. 허리가 점점 굽는 것 같아서 걱정했죠. 그런데 6개월 동안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니까 1cm가 다시 늘었어요. 허리도 훨씬 똑바로 펴지고요. 스트레칭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하루에 2번이 가장 좋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에 자기 전에 1번. 하지만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 1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처음에는 5분만 하세요. 그러다가 몸이 적응되면 10분으로 늘리면 됩니다. 15분 이상은 하실 필요 없어요. 짧게 하더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스트레칭을 할 때는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스트레칭하면서 숨을 참아요.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81세 최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스트레칭 하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어지럽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호흡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깊게 숨을 쉬면서 하니까 운동이 훨씬 쉬워졌어요. 실제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호흡을 잘하면서 운동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운동 효과가 2배나 더 좋았대요. 특히 혈압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호흡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다른 운동할 때도 하고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운동이죠. 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랍답니다. 이제 마지막 운동인 호흡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숨 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제대로 된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폐 기능이 점점 떨어진대요. 마치 오래된 풍선처럼 폐가 잘 부풀어 오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호흡 운동을 하면 80세가 넘어도 폐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84세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너무 차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호흡 운동을 시작했더니
한 달 만에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는 3층까지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답니다. 첫 번째로 할 호흡 운동은 복식 호흡이에요. 누워서 하면 가장 좋습니다.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이때 배가 풍선처럼 올라와야 해요.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마치 촛불을 끄듯이 살살 불어보세요. 처음에는 5번만 해도 충분해요. 어지러우면 바로 멈추세요. 우리 몸이 깊은 호흡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점점 횟수를 늘려서 10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입술 오므리기 호흡입니다. 이건 앉아서 해도 좋아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술을 오므려서 휘파람 불듯이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5번만 하세요. 82세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텔레비전 볼 때나 라디오 들을 때 이 운동을 해요. 특히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하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혈압약도 예전보다 덜 먹게 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코 막고 호흡하기예요. 오른손 엄지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왼쪽 콧구멍으로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어 보세요. 그 다음은 반대로 해봅니다. 이것도 각각 5번씩이면 충분해요. 이런 호흡 운동은 언제 해도 좋지만 가장 좋은 시간이 있어요. 바로 아침 기상 직후와 잠들기 전이에요. 특히 잠들기 전에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한 100세를 위한 5가지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올바른 걷기, 근력 운동, 균형 잡기, 유연성 운동, 그리고 호흡 운동. 이 5가지였죠. 이렇게 많은 운동을 어떻게 다 하나요? 하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하나씩 늘려가는 게 가장 좋대요. 85세 최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걷기만 했어요. 매일 10분씩 그게 익숙해지니까 근력 운동을 조금씩 더 했죠.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씩 늘려갔더니 이제는 5가지 운동이 다 일상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해 보니까 운동 효과는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답니다. 특히 이 운동들은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복잡한 동작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우리 몸은 저마다 다르고 각자의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특히 평소 아프신 데가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운동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멈추세요. 아무리 좋은 운동도 무리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열혈 노인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똑똑한 영양 섭취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